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자료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he 4 Building Blocks of Change라고 하는 변화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맥킨지,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아시죠? 그 맥킨지에서 이제 나오는 그 개간 잡지가 있어요. 맥킨지 쿼털리 2016년 4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잡지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나온 잡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번역한 건 아니고요. 제 후배 사원이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승장이라고 그 친구가 아주 번역을 잘해줘서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올린다 그랬더니 뭐 그러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원문은 이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글인데 번역을 좀 해줬어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에서 뭔가 이제 그 변화 혁신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참고할 만한 글입니다. 자, 보통 이제 조직이 크면 그런 큰 조직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대부분 많이 실패하죠. 또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제 되게 이렇게 역동적인 경영 환경, 다이나믹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들이 이제 빨리 거기에 반응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연구와 사례들을 보면 마인드셋, 그 종업원들의 마인드셋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4가지 키 액션에 집중할 때 이 변화가 성공할 기회가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감과 확신의 전파, 그리고 두 번째가 공식적인 그 메커니즘, 공식적인 장치를 통한 어떤 변화의 강화, 그리고 역량의 강화, 롤모델링, 이렇게 4가지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약 한 10 몇 년 전에 요 4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그 요 4가지 행동들이 여전히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나 뭐 인적 구성원들의 변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변화죠. 옛날에는 뭐 급여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자기 개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구성원들의 인적 변화가 있긴 하고, 그런 것들이 요 4가지의 영향력 모델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장애물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큰 맥락에서 요 4가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 요 4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요 4개 중에서 하나만 적용하는 조직보다 8배의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고 그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과 확신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변화 혁신 과정을 잘 하려면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공감과 확신을 전파해야 된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의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자기의 어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를 믿게 되면 그 행동 변화에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고 그걸 믿게 되면 이제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동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이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그 이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라는 게 조직 전체에 명확히 이해가 되어 있다고 리더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는 그런 과오를 범하더라. 근데 이제 왜 조직 전체에 그 이유가 명확히 이해되어 있다고 믿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태도, 신념,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된 어떤 수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충분히 다 전달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변화의 이유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개발해야 된다. 체인지 스토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 그래서 회사의 방향, 왜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종업원들에게, 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할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 피드백 루프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유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뭔가 또 대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 기술 변화나 이런 걸 보면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런 디지털의 발전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떤 소셜 기술,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임직원들의 몰입을 구축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주고 있다. 이런 소셜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잘 활용하면 직원들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강화를 해야 된다. 자, 공식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제도 측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종업원들의 어떤 행동,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은 직접적인 관련,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리인포스먼트, 강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강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예상되는 보상이나 벌로 이런 강화는 의식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를 더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강화는. 근데 그거는 유도하려고 하는 그 특정 행동 양식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걸 안 하면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업 실적에 기초한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을 더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강화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중요한데도 조직은 때때로 이것을 잘 사용하는데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면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잘못 연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조직이 이 강화를 잘 활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회사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보통 경영자들, 특히 우리 회사도 임원들이 이렇게 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안정성을 끌어오는 거죠. 무리하게 막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비용들 감축하는 거에 막 노력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잘했다고 보상을 준다. 이거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화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 이런 걸 많이 주는데, 보통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조직들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만 많이 주면 그 돈 많이 주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는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만 이게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만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5,000달러 정도의 어떤 소득이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관계가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동기부여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기대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노력과 성과와의 관계.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성과와 보상의 기대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요만큼이 나면 저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보상, 주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 보상의 유의성.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보상이. 나는 돈 많은데 왜 돈을 줘? 승진 좀 시켜주지.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고, 성과를 통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보상이 자기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기대한 성과가 나오고 그 보상이 얼마나 원했던 것인지에 따라 생명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제 미들 이스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성과를 드라이브 걸 때 그 요인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보상보다 오히려 협업,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일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개인 보너스 위주로 이렇게 포상하던 걸 바꿨다는 거죠. 고객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어떤 특정 팀이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를 보고 아주 그거를 축하하는 쪽으로 뭔가 이제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더 높아지고, 예전에 이제 보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주던 개인 보너스 주던 이제 그런 것들이 돈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이제 그 장려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강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원하는 보상에 맞는 그런 것들을 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강화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예상 가능한 그런 보상보다는 간헐적인 보상이 더 강력하더라. 왜? 기대 안 하고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강화가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가가 뭐 잘 안 된다. 보상을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냥 잘 보이는 아부자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라고 이제 느낀다면, 공평하게 안 된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더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 조직에서는 보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무엇이 진정한 성과를 드라이브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 주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 글을 쓰는 양반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역량과 기술 개발입니다. 디벨롭 하는 거죠. 탤런트와 스킬을. 자, 인간의 뇌는 굳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히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뭘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안 굳고 말랑말랑한데도 넣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이유는 자기의 한계를 좀 과대평가한다든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량 개발에 소홀을 하더라는 겁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역량 증진을 원해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요 바이어스,
자기가 아는 게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는 지식이 더 많다. 자기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크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바이어스를 극복했다. 종업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극복을 했으니까 아 나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역량 증진을 원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자기 능력. 아 나는 저럴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무력감의 단계에 빠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이제 쇼크를 이렇게 자주 줘요. 묶어놓고 막 이렇게 자주를 주면 이제 힘들어 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어떤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냥 수동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그냥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안 풀리고 이렇다면 그냥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난 못해 이제 이런. 뭐 또 하나가 이제 보통 도전적이었던 사람이 조직 생활을 좀 하더니 도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지 않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번 그 일자리를 찾다가 나고 하면 아예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무력감에 빠지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 통제력과 권한을 주면 오히려 그 통제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역량 증진에 대한 더 큰 능동적인 노력을 할 수 있더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권한 힘에 대한 부분이죠. 자, 부름의 기대 이론처럼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이 성과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 아까 얘기했던 뭐 여기 그 소셜 기술, 모바일 기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는 건 결국 그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조직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영역을 좀 알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이게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전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기회들을 조직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발전이 그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 사례를 조직이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아까 얘기했던 소셜 기술,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롤모델 만들기입니다. 보통 연구 결과다 보면 이 롤모델을 만드는 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제 많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타인의 감정, 행동, 말하는 패턴, 표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아 저거 괜찮다, 저 얘기 괜찮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그 보통 롤모델 만드는 거는 그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의 것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자기를 일단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아니면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 것과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거고요. 또 롤모델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대단한 사람들, 링컨, 오바마 이런 하이파워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링 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맥킨지 연구 결과인데 그 임직원들의 어떤 변화 노력을 찾아보려고 이제 애쓰는 조직,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보면
CEO가 그 종업원들한테 가지는 영향력보다 그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임직원들의 변화 노력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CEO가 아니라 이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롤모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더 그런 사람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그 요즘에는 이 디지털 시대화돼서 그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도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정보를 같이 공유할 기회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식당 후기를 뭐 쉽게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 댓글이나 뭐 후기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도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인기인으로 많이 등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행동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럴수록 과거와 같은 하이파워 리더들만 롤모델의 대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롤모델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특징 하나씩 볼까요? 다시 공감과 확신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변화를 이끌려면 공감과 확신을 전파해야 되고 이제 공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강화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역량과 기술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도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뭔가 이제 그쪽으로 추천해주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요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조직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론은 요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진행될 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요 변화 관리나 변화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리더들은 요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요새 이제 불경기고 하니까 이제 여러 회사들이 변해야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리더들이 좀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